분명히 그 흐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신부들과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의 갭은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음식점 알바를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다. 열심히 일을 배우면 요식업 사장을 할 수 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했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죠. 자, 보세요. 자, 귀화를 해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 와이프가 청년 창업이 돼요. 청년 창업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 창업 지위가 되는, 지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자, 됐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앞으로. 정부 정책은 바뀔 것이고, 뭐, 청년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근데, 안 알아봤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열려 있어요. 요 직업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전환하면 되죠.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지원금을 미리 알아보고, 이 정부 지원금을, 와이퍼 왔어요. 첫 번째, 한국어가 아직은 부족하고, 두 번째,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 지원금을 공부해서 그에 맞게 그 성장할 수는 없고, 제 말의 핵심은 귀화를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100%입니다. 요식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요식업을 정부 지원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청년 창업 지위를 가지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우리 신부님들 솔직히 진짜 열린 신랑님들 만나지 않으면 꿈도 없게 되니 그냥 살아. 아이에게도 영향이 미치죠. 근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 돈 없어도 네 꿈을 펼칠 수 있어. 뭐 하면? 한국어 공부해서 귀화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어떻습니까? 이 신랑님들이 우리 신부들에게 이런 희망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랑 생각들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본인도 너무나 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국에는 점프하러 한국에 온 건데,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 안 나와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런 창업 이런 거는 어떤 아이디어만 좋거나, 현재로도 아이디어가 좋거나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100% 팩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와이프들에게 해준다면,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세월아 내월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부들 10명 중 최소 못해도 한두 명은 오빠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나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아마 음식점 알바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식업 사장을 목표로 달려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요식업이 아닐 수 있다. 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정부 지원금의 출처에 맞게 준비해서 해보자. 그러려면 어쨌건 지금은 일을 하면서 귀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음식점 알바하면 자기 용돈 벌죠. 그러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면 귀화할 수 있죠. 귀화하면 나라 돈으로, 베트남에서는 있겠지만 제가 베트남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에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이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시골에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순서가 올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순서 와요. 충분히 순서가 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이 국제 결혼을 한 신부들이 정말로 귀화를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정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왔든 러시아에서 왔든 베트남에서 왔든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특히 아이의 엄마가 됐다면 완벽히 녹아서 이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는 큰 이득이죠. 엄마가 여기서 뭐 해? 그러면 애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뭔가 의식이 있고 준비가 된 귀화 시험을, 그 가장 첫 번째가 한국어가 된다, 한국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증명이 되는 귀화 시험이겠죠. 귀화했다라는 거는 한국어가 된다는 거고, 어쨌건 이중 국적이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핀셋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재로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지금 이대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반드시 어떤 정책은 필요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그럼 엄마가 적응을 해야 요게 적응을, 이 나라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의 일원으로 적응을 해서, 귀화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일원으로 적응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되거든. 반드시 이거는 언젠간 짚어질 문제예요. 근데 그게 정부 지원금일지 난 모르지. 반드시 그런 쪽으로 한번 논의는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국제 결혼을 해서 귀화하고 아이를 낳고 귀화하고 한국에서 몇 년 이상 살았던 이력이 있는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어떤 한국어 능력에 맞춰서 어떤 그 취업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창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핀셋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방식일지는 저도 모르죠. 분명히 그 흐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신부들과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의 갭은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우리 신부님들에게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저녁 식사할 때나 저녁 먹고 앉아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팩트와 그다음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작게 잡아도 한 명 이상은 더 잘 살 거다. 한 명 이상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나 그럼 해볼래. 속으로 나 진짜 해볼래. 나 그냥 지금 세월아 내월아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한 명은 돌아설 것이다.